이번 주 내내 서킷, 사이드카 네. 안 걸린 날이 없습니다. 급락이, 급등이 이렇게 네. 매일 계속되고 있는 정말 변동성의 시장인데 그 중심에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거든요. 이게 반도체 산업보다는 네. 시장이 되게 무섭구나라는 생각만 듭니다. 네. 반도체 업계는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메모리 3개사가 웨이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퀀터티가 늘어날 경우가 없다. 0%다. 보통 0%라고는 확신 있게 얘기하기 힘든데 네. 진짜 이거는 0%입니다.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토이 탑5 장비사들 네. 이런 그러니까 거의 독점 기업들이에요, 걔네들은요. 이 회사들은요 그냥 다 독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냥 가만 놔두면 계속 우상해갑니다. 왜 그러면 지금 돈이 다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레버리지 돌리지 않으면 그냥 저는 투자, 가만히 있는 게 네. 낫고 저는 있으면 하나씩을 사겠습니다. 삼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오늘은요 한반도 박준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죠, 네,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반도체 회사 굴지의 네. 이제 기업에서 네, 연구원을 지내셨다고 저는 네. 대표 이력으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저는 그 뭐 많이 아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쪽에서 공정 개발하는 연구원이었고요. 근데 저는 연구원도 했지만 인사팀에도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공대생인데 이제 인사 일을 해서 네. 엔지니어 양성 이런 쪽에 일을 했고 삼성에서 10년을 다니다가 10년 정도 넘게 이제 반도체 기업들 그다음에 회사들 뭐 컨설팅도 하고요. 뭐 M&A 관련된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 정책도 담당하기도 하고 관련된 책도 한 몇 권 썼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원래는 제가 뭐 산업 인류학자라서 박사과를 인류학이라고 하면 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대생인데 문과를 같이 해서 한 20년 정도 반도체 업계에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소위 융합형 인재시네요. 융합형은 외롭습니다. 네. 아유, 네. 네.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시작을 해보고요. 녹화일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녹화일이요.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네. 제헌절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이 사실상 이번 주에는 마지막 국내 거래일인데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네. 목요일 지금 현재 녹화일 기준으로 해서 뭐 양시장, 양대 시장이 모두 매도 사이드카 걸려 있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지금 좀 또 급락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 녹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워낙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그러면 깊이 있게 네.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네. 미리 좀 네. 양해를 드린다고 할까요? 제가 뭐 테크 쪽으로 기술 쪽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뭐 반도체 업계 종사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러네요. 당연히 네네. 중요한 건 제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네, 그럼요. 좀 그런 궁금한 네. 점 위주로 오늘 네.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좀 비중이 많겠죠. 네, 네. 그런 부분 위주로 질문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자 일단 오늘 시장도 시장이고 이번 주 내내 서킷, 사이드카 네. 안 걸린 날이 없습니다. 급락이, 급등이 이렇게 네. 매일 계속되고 있는 정말 변동성의 시장인데 그 중심에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는 30-40% 지금 빠졌죠. 시총 1, 2위 종목이 조정을 네. 빠진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이제 이게 반도체 산업보다는 네. 시장이 되게 무섭구나라는 생각만 듭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뭐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업계를 기반으로 알기도 하고 뭐 업계의 새로운 정보나 이런 것들도 빨리 업데이트가 되긴 하는데 반도체 업계는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도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가 제가 봤을 때 큰 틀을 봤을 때는 반도체 업계는 메모리나 반도체 시장의 품귀나 쇼티지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특히 보수적인 투자자분들께서나 특히 월가나 이런 분들은 안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의 노이즈라도 생기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이게 불안하고 너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게다가 이제 뭐 이런 변동폭에 강했던 거는 뭐
많이 다 아시다시피 5월 27일 날 소위 상품 판매가 됐던 레버리지 ETF 요거를 전후로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 보통 센터를 보통 3% 정도가 왔다 갔다 일별로 했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4.5% 정도 했는데 5월 27일 이후로 보게 되면 거기 거의 한 6%, 한 6, 7% 정도까지 다 올라가 버려서 이 변동폭 자체가 60%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별 수 없는 소위 어떤 뭐랄까 그 레버리지 ETF의 상황일 텐데 수급적인 면도 맞습니다. 있고. 예, 네. 근데 이제 레버리지 ETF가 잘 됐으면 네. 그러니까 잘 됐다면 더 뛰지 않습니까? 그건 별 말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게다가 말씀드린 그 노이즈가 몇 가지 우리 같이 얘기할 몇 가지 뭐 메타 이야기, 애플의 이야기, 그다음에 지난주에 나왔던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보고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슈들이 터지면서 대부분 큰 돈을 쥐고 있는 헤지펀드들이나 서구에 갖고 있는 돈을 달러 패권들이 강한 사람들이 계속적인 이 의혹 제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하방이 되게 됐는데 조정이 됐는데 조정에 아주 큰 엄청나게 이제 가속을 붙여버린 게 레버리지 ETF가 아닌가. 결국에는 업계는 변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수급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처럼 이제 투자할 때 그냥 놔두고 내비두는 사람도 한 달간에 정말 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또 보긴 봐야 되는데. 네, 네. 근데 뭐 월별로 쭉 보면 대부분 파란색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월의 일별로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이 기술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계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 텐데 왜 계속 이런 걸까? 이런 거에 대한 의심도 들면서 그냥 전 놔두고 있는 사람인데 투자하신 분들은 만약 업계를 대한 이해를 굳이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에서 특히 수급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굉장히 강하고 수급 때문에 기회를 보시는 분도 힘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위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멘탈이 무너지는 어떤 맞아요. 이런 상황이 네. 있는 것 같다. 어. 근데 업계는 변하지 않았다. 어. 이런 상황입니다. 업계 업황은 네. 변한 게 없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무섭다. 네. 뭐 이런 말씀이 참 와닿는데 네. 그러면 뭐가 변한 게 없는 거고 무섭다? 근데 이제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이거는 센티면에서는 뭔가 이제 변화가 막 생긴다는 건데 네.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네. 변한 게 없다라는 건 네. 쇼티지는 계속된다. 그리고 네. 이익은 계속된다라는 혹시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현재 반도체 웨이퍼 생산도 이제 투자자 워낙에 전문가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웨이퍼 생산량 자체가 내년 10월 달에야 한 10% 늘어나요. 네. 그 전까지 메모리 3개사, 중국까지 포함 4개사에서 웨이퍼 개수가 늘어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0%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0%다. 웨이퍼라는 거 웨이퍼라는- 자체, 웨이퍼를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네. 거기서부터 혹시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웨이퍼라고 네. 하는 게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원재료죠.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원재료 자체가 네. 내년까지 네. 늘어날 가능성 확률 0%인 거예요? 네. 아. 웨이퍼를 파는 뭐 SA 실트론 같은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웨이퍼를 만들어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메모리 3개사가 웨이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퀀터티가 늘어날 경우가 없다. 0%다. 예. 보통 0%라고는 확신 있게 얘기하기 힘든데 진짜 이거는 0%입니다. 없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지금 다 풀 패키지로 100% 가동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인 건설이라고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용인의 하이닉스 Y1 팹이라고 하는 게 내년 그것도 3개월 당겨서 내년 2월 달에 이 라인이 건설됩니다. 그다음에 6개월 정도 셋업을 해야 돼요. 장비 들어가고 유틸리티 끼고 사람 들어가서 셋업하고 6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한 8월이죠. 웨이퍼 생산이 미니멈 3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27년 10월 달에 되어서야 웨이퍼 생산이 늡니다. 이거는 그냥 정해진 거예요. 네. 뭐 갑자기 요즘에 뭐 2배씩 늘어나야 된다 하면서 2배씩 늘어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주문해가지고 눌러주세요 하는 상황이 아니라 네. 팹이 지어져야 되고 라인이 건설돼야 되고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웨이퍼가 생산이 돼야 그게 지금 올해 1월 달에 시작됐던 게 내년 10월에야 웨이퍼가 나오거든요. 웨이퍼가 드는 거 없다. 중국도 없다. 없다. 그건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수요가 줄 일이 생겼냐? 수요가 줄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의 메모리에 사이클릭하다고 하는 걸 아실 텐데, 그러니까
계속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소위 올해 초처럼 엄청나게 올라가진 않지만 적어도 올해도 20% 30% 정도는 늘 겁니다. 가격은. 그러니까 증가율이 둘 수는 있겠지만 그게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정리된 걸로 보자면은 뭐 들어보셨지만 D램의 그 고도역폭이 HBM이지 않습니까? 네. HBM은 거의 수주 산업이에요.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들었던 LTA, 네. 이런 장기 공급 계약 같은 경우가 현재 반도체 메모리 매출의 각 회사들이 한 40%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럼 HBM 보통 30% 정도 잡아요. 네. 30%나 40% 정도 되어지는 요 매출액이 이제는 사이클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아마도 3년 정도는 요 정도 유지가 된다. 네. 그러면 나머지 30%가 있다고 친다면 요것들은 뭘까요? 스팟 가격. 혹은 여기 이제 이 소위 엮여져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빅테크에 돈 크게 잘 버는 회사들이죠. 그 회사들이 만들어주는 AI의 탑재가 완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B2B 마켓인 거고 여기도 대부분 B2B인데 B2C. 요즘에 맥북 못 사시잖아요. 핸드폰 비싸도 못 사지 않습니까? 비싸져서. 예, 못 사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따른 왔다 갔다 하는 가격들을 그냥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산업이 적어도 3년 정도는 이것도 뭐 3년 뒤에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3년 정도는 가격이 떨어질 그러니까 3년 정도는 70% 정도는 이미 거의 매출이 정해졌다. 과연 이것을 사이클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잘 모르겠다는 거죠. 뭐 사이클이라고 하자면 굳이 사이클이 완화된다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려서 수급의 프라이스나 퀀터티 문제는 없다.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시장이 두렵다. 이거는 결국에는 수급에 따른 이 정도의 폭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투자를 더 잘하시는 분, 저도 이제 많이 듣고 같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는 결국에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개인들이 막 팔기 시작했어요. 네, 이런 상황이 결국에 저 같은 개인들이 두려운 거죠. 요거 이제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우상향 정말 급하게 올랐던 이것이 계속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데로 눈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드시겠죠. 네. 그래도 또 반도체를 벗어나기 또 힘듭니다. 또. 그러니까요. 예, 현재 좋은 산업이라고 했을 때 나라 전체는 내 월급은 안 오르는 것 같은데 봤더니 반도체 많이 오르는 것 같고 반도체 안 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데가 있나?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데 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나가 소위 얘기해서 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포모라고 하는 것도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두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입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부분 뭐 포함해서 지금 얘기할 게 반도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워낙 많아서요. 짚을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말씀해 주신 부분 위주로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좀 짚으면 그러면 2027년까지는 네. 아예 그냥 뭐 웨이퍼가. 10월도 말씀해 주셨는데 웨이퍼 아예 그냥 네. 0이다. 네. 그럼 쇼티지는 계속된다는 게 이제 여기까지는 거의 확정인 건데 네. 시장이 걱정하는 건 좀 미리 28년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27년까지 공장 네. 이렇게 설비가 좀 완성이 되면 네. 28년부터는 좀 생산량도 늘고 약간 둔화되고 꺾이고 그럼 그거는 시장 미리 반영하니까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 좀 당겨서 걱정을 하는데 네.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결국에 업황도 보지만 네. 그런 시장도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 보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뭐 방송에 나와서 했었을 때가 24년 정도 때부터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인프라 AI라고 하는 GPU를 포함한 HBM 쇼티지를 그러니까 그거의 투자를 27년 정도로 피크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게 벌써 1년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HBM부터 이 LTA 계약했다는 이 회사들 자체는 거의 올해부터 계약됐으니까 28년도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27년부터 생산이 늘어. 그러면 이제 27년 그러면 그때부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둔화되거나 정체되겠지만 일단 퀀터티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D램이라고 하는 것이 낸드가 있을 때 보통 둘이 합치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그다음에 중국 반도 기타 등이 4, 3, 2, 1이에요. 예, 외식 쉽게 웨이퍼 장수로 보자면 D램 낸드 합쳐서 120만 장, 90만 장, 60만 장, 30만 장 쭉 떨어져 쉽게 이렇게 기억나시겠죠. 네네. 이런 상태 되는데 그러면은 2027년 10월 달에 몇 프로가 느냐?
정확히 10만 양씩 늘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기사도 나왔는데 요것을 좀 더 확대해야겠다.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팹이라고 하는 건물 딱 지으면 이게 팹 건설이 한 60조 드는데 건물 짓고 나서 이걸 한 번에 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장비도 사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를 한 네 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완성. 그래서 10만 매, 20만 매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래 따로따로 하거든요. 네. 왜냐면 매물에서 멍청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생산성과 가격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하겠죠. 근데 요거를 좀 동시에 한다는 얘기가 있을 뿐 요것을 갑자기 뭐 120만이 만들는데 60만이 확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현재 목표로는 웨이퍼 생산량이 2026년 올해 전체 합친 거보다 2030년 되면 딱 2배가 될 거라는 게 업계 예상이에요. 네. 근데 그게 확 이렇게 느는 거 아닙니다.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2023년에 최악의 적자도 겪었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28년 넘어갈 때까지도 투자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요거 있기 때문에 퀀터티까지 포함돼서 그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는 더욱더 안정적인 기간이 2027년부터 2028년까지 늘었다. 그다음에 웨이퍼는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 왜냐? 장비에서도 쇼티지가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ASML 장비는 보통 1년 반 기다려야 돼요. 네. 지금 전화하면 1년 반 기다려야 됩니다. ASML. 네, ASML, 네. 어플라이드 같은 토이 탑5 장비사들 네. 이런 그러니까 거의 독점 기업들이에요, 걔네들은요. 노광 장비라. 네, 노광 장비가 ASML, 네. 그다음 증착이라고 하는 게 네. 있고 뭐 식각 이런 게 있는데 탑5 장비사 말씀드리면은 1등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네. 그다음에 램, 텔, ASML, KLA라고 하는 5개 회사 정도 이름을 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들은요 그냥 다 독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냥 가만 놔두면 계속 우상해합니다. 네, 이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 사이에서 네. 설비 자체가 공정이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네. 공정 미세화가 되다 보면 장비도 비싸지는데 공정도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장비의 유지 보수 비용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회사들이 근데 지금 전화하면 1년 기다려야 되고 우리나라 국내 장비사들은 지금 전화하면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자기 캐파를 늘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장비 대수도 한정적이에요. 장비 대수 한정적인 게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웨이퍼 생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는 물론 내년부터 늘겠지만 28년 늘겠지만 그게 퀀터티라고 하는 건 늘리면서 결국에 P 곱하기 Q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하나 요즘에 대표님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LTA 네.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 LTA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호재로만 우리가 인식을 조금 더 많이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대표님이 이제 더 이상은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예전에는 제 그냥 그럼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좋을 때는 막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메모리 달라, 칩 달라 요청을 해서 막 생산 시설을 늘려놓고 많이 생산을 해놓으니까 경기가 꺾여서 안 사가면 네. 이게 남으니까 뭐 완전 감산 꼬리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감산 네.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LTA로 장기 공급 계약으로 안정을 시켜놓으면 네. 이거 굉장히 좋겠구나 했는데 이게 최근에는 네. 오히려 LTA로 약간 영업이익 손해를 보는 거 아니야? 그거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네. 돼서 네. 이거 참 헷갈리거든요. 일단은 LTA 계약 자체가 가장 큰 약간 거기서 조금 가장 큰 차이는 결국에는 LTA가 퀀터티에 대한 양을 얘기한 거지 프라이스는 유동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스파크처럼 현물 가격의 10배씩 이렇게 받지 못하지만 현재 올라가는 가격은 어느 정도 다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 공급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의 버퍼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올라갈 때에 다 올라가는 걸 받지는 않지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가격 상승폭은 스팟보다는 덜하겠지만은 올라간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현재 반도체 D램의 HBM을 제외한 물량으로 보시면 삼성전자 거의 절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LTA 계약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올려서 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난해 4분기 때 보시면 삼성전자가 20.1조고요. 하이닉스가 18조 원 같이 해서 거의 둘이 붙었어요. 그런데 올해 1분기 기억하시면 올해 1분기가 삼성전자가 57.2조예요. 하이닉스 38조예요. 생각보다 벌어졌어요. 그러네요. 뭐냐면 하이닉스는 물량도 적긴 하지만 D램에 대한 가격의 협상을 좀 실패했어요. 실제로 좀 욕을 먹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실제 반영이 되고 이번에도 이번 분기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다 뭐 그 성과충 빼고 나서 89.2조가 나왔죠. 하이닉스는 아마도 60조 초반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좀 더 차이 났죠. 말하자면은 공급 계약되어 있는 HBM이 가격을 많이 못 올린 게 있고 단품 D램 가격도 좀 양도 적고 덜 올랐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LTA 계약이 플러스 되는 거 맞다. 그런데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봤을 때는 굳이 LTA 안 해도 돈 많이 벌 수 있기도 하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미정부 영향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B2C 기업들 예를 들면 뭐 대리나 이런 PC 기업들이 못 사니까 외래 거기가 공급 계약은 더 많아요. LTA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메모리 풍기나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퀀터티 영향이 가장 센 삼성전자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영업 마케팅이라는 팀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영업팀을 사람을 많이 없앴다는 얘기도 있어요. 영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어떻게? 정도.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더 비싼 메모리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주형을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가격 같은 것들을 내고 같은 거 할 수 있는 영업 전략,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마케팅 팀이 더 우선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지금 그러니까 LTA 계약에서의 기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사이클에서 봤을 때 데이터 센터 사이클 때 뭐 메타, 아마존 이런 데가 있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했냐? 삼성전자가 단품의 D램과 낸드를 직접 데이터 센터 해주는 애플과 아마존과 메타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담합을 하거나 내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엔비디아 GPU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 GPU 하나가 지금 베라루빈이라고 나오는 게 이제 6천만 원 혹은 1억이에요. 지금 B200 이런 게 나오는 게 보통 6천만 원 하고요. 베라루빈은 1억입니다. 요만한 거 하나가 8cm짜리 하나가. 근데 여기에 원가의 30%가 HBM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해졌습니다. 깎을 수가 없어요. 내장품처럼.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B2B 경향이 더 강해진 데다가 직접 실제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B2B의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가격을 가지고 가능을 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안전판이 분명히 많이 생겼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어쨌든 인터뷰 뭐 초반이긴 합니다만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업계는 변한 게 없고 긍정적인 시각들 뭐 그대로인데 시장이 색깔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렇죠. 감정이 변한 거 굉장히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언제부터일까를 왜 어느 시점부터 시장이 좀 달라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콕 집을 순 없지만 몇 가지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애플이 와, 메모리 너무 비싸. 칩 비싸서 우리 도저히 제품 가격을 상품 가격을 안 올리고는 못 빼기겠어라고 얘기한 뭐 그런 그렇죠. 일이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뭐 메타가 그렇죠. 남는 거 우리 데이터 센터 임대할 거야? 뭐 남아? 뭐 이렇게 시장을 약간 놀라게 했던 그렇죠. 일이라든가 뭐 그런 몇 가지들이 생각은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면 지금 녹화일이 목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간밤에도 미국의 빅테크 M7은 좋았는데 네, 맞아요. 반도체가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좀 테크 이래서 하나로 묶였다면 이제는 약간 편가르기 하듯 맞아요. 좀 진영이 갈라진 느낌도 나서요. 네. 혹시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정확히 맞습니다. 어. 이게 이 크게 보자면 소위 빅테크 반도체 제조 기업을 다 뺄게요. 네. 빅테크 마이크론까지 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근데 거기서도 엔비디아는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 아마존, 뭐 구글 이런 데겠죠. 이런 데의 상황이 어떻냐? 그러니까 저는 메타와 애플의 그 소위 일성을 보면서 아시겠죠? 메타도 자기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게 블룸버그 기사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애플은 본인 얘기하긴 했지만 무슨 얘기냐? 이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쉽게 돈 벌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메타라는 기업이 뭐죠? SNS로 광고 회사죠. 애플은 B2C인데 프리미엄 핸드폰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들이 그동안 메모리란 단품으로서 가격을 눌러오든지 탑재를 덜하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 원가를 낮추고 자기의 판가를 높이는 방식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고, 그다음에 자기들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계속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서 주가를 유지해왔고, 이런 것들이 현금이 되니까 계속 돌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AI 사클이 탁 오면서 이 두 회사가 AI 적응 못하는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죠. 적응 못하다 보니까 메타는 어떻게 됐죠? 내가 원래 라마라는 걸 쓰고 이래가지고 나의 AI LLM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말하자면 우리 탑3 기업들 있죠. 지금 많이 아시는 뭐 클로드, 엔트로픽이죠. 그다음에 구글, 오픈 AI. 이 세 기업은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요 기업보다 얘네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반도체라고 하는 거를 구매했다가 쓸 데가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해봐야 되나라고 하는 궁여지책입니다. 궁여지책이다. 근데 바로 또 뭐가 나왔냐? 그런데 우리 AI 투자 계속 할 거야. 투자액 전혀 안 변했습니다. 그냥 볼멘 소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애플 똑같아요. 애플이 얘기해가지고 메모리 많이 올랐어. 근데 그동안 애플이 메모리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봤었었고 단가 내려고 했는데 지금 못 팔아. 안 팔겠대. 그래서 CXMT까지 써볼게 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들어오니까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쇼티지가 심하니 기술이 한참 떨어지는 중국 거라도 갖다가 쓸래 라고 이거 우리 그렇게 급한 상황이야 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원가를 올리려고 하는 방식이겠죠. 그러면서 메모리 기업들한테 뭔가 으름장 놓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는 돈을 너무 쉽게 벌었다. 이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떤 걸 꿈꾸고 있느냐. 실제로 이제 거기서 좀 플러스로 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게 28년이다. 네. 그 다음에가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로봇이라는 피지컬 얘기 전에가 에이전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앵커님이 네. 오픈 AI의 코덱스라는 걸 써보셨어요? 코덱스는 안 써봤는데. 그죠. 삼성증권 ETF 그 코덱스 말고. 아, 그러니까요. 네. 꼭 써보세요. 저도 지금 몇 달 전부터 비즈니스 하면서 맥북 노트북을 사서 그걸 쓰고 있는데. 어때요? 정말 다릅니다. 그게 이제 소위 에이전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일과 조직의 일과 정부의 일, 말하자면 B2C, B2B, B2G 쪽의 마켓에서 요것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올해 초예요. 그래서 젠슨왕이 뭐 들고 나왔죠? 노트북 PC를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가거나 뭐 여러분 우리나라 개발자 다 보시면 다 맥북 살라 그래요. 네. 왜 그러냐? 맥북에 갖고 있는 GPU 기능이 좋아서 GPU 기능이 좋으면은 오픈 AI 같은 코덱스를 돌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PC로 하시면 느려요, 속도가. 네. 예를 핸드폰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에이전틱이 되게 된다면 이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해지는 상태가 됐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LMM이라는 탑3 애들이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이번 삼성전자가 저도 삼성 출신으로서 아주 특이한 건데 삼성은 절대 외부 자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하기로 했냐? 오픈 AI의 코덱스를 내부 시스템을 쓰기로 했어요. 말하자면 엔터프라이즈용의 LMM이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게 얘네들 토큰 수 늘어나면서 비용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자기의 성능 높여주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GPU 사주듯이 삼성전자 메모리 팔기 위해서든 자기 회사를 위해서든 간에 에이전틱 AI의 실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그 수요들이 에이전틱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된다. 그러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기로 봤을 때는 28년까지 인프라 수요에 대한 Q 사이클까지 했을 때는 일정 정도 우상향이 맞는 것 같다. 네. 여기에 업계에서 이건 옵셔널한 상황이죠. 네. 이 옵셔널한 상황에서 에이전틱이 되게 되면은 D램, 낸드 등등 모든 게 다 그냥 팔립니다. 예. 요거의 변화값을 빨리 할 수만 있으면 전혀 다른 세계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형태.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돌아오자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에 실제로 투자를 덜하고도 소프트웨어 아니면 자기들의 소위 가입자 수, SNS, 광고 등으로 돈을 쉽게 벌어왔는데 기술 변화를 못 쫓아온 거다. 이 기업들은. 이 기업들이 지금 위태위태해요. 근데 이건 물론 비단 삼성전자 핸드폰이 안 좋은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것들의 변경이 있는데 AI라고 하는 건 이 격변이라고 하는 것에 실제 변화의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전혀 변한 게 없다. 여기다
예, 여기도 변한 게 없고 그다음에 뭐 우리 같이 했던 골드만삭스도 이번에 뭐 피크 아니냐 안 좋지 않냐 레버리지 ETF 때문에 같이 떨어진다 이거 맞긴 맞아요. 한데 골드만삭스가 올해 3월달에 했던 보고서 토큰 수가 얼마큼 증가되냐 토큰 수는 지금 한 달에 5경 토큰입니다 지금 네. 한 달에 근데 2030년에는 그것의 24배가 증가한다 합니다. 24배요. 네. 24배. 물론 잘 돼야겠지만 네. 그 정도의 니즈나 요청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토큰 수 증가는 100% 반도체 증가입니다. 이건 당연한 논리는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토큰 수 증가에 따른 어떤 삶의 변화, 세계의 변화 같은 것들을 좀 더 빨리 이끌 수만 있다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건 뭐냐?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모리가 더 이상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린 거는 예전에 핸드폰 같은 거 사실,거나 노트북 같은 거 살 때 특히 막 맥북 사면은 용량 어떻게 할래요? SSD 512 할래요? 1TB 할래요? 이렇게 선택 사항이잖아요. 그다음에 DRAM 같은 거 할 때 뭐 이거 16GB 할래요? 24GB 할래요?라고 하는 게 선택이거든요. 말하자면 B2C에서의 기기는 메모리가 선택이에요. 네. 근데 AI 시대 때 메모리는 필수품이에요. 아.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6천만 원짜리 현재 뭐 아니면 이제 1억짜리 베라루빈 칩이 있다. 네. 얘 속도를 우리가 보통 22 테라바이트 per sec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초에 22 테라바이트를 처리를 막 할 수 있어요. 엔진이에요, 엔진인데 그럼 뭘 처리해요? 데이터 처리하죠. 그 뭐냐면 HBM4가 의 속도가 2.8이에요. 얘가 2.8 곱하기 8개니까 22.4죠. 그러니까 22.4라는 정도 속도가 나와줘야 데이터를 읽어줘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얘가 2.8이 아니라 2야. 성능이 떨어져. 그러면 그걸 쓰게 되면요. 1600개 안 돼요. 그러면은 레이턴시라고 해서 1초에 22를 쏟아낼 수 있는 거랑 16이랑은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메모리가 필수품. 그다음에 고사양 메모리가 필수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어떤 뭐 우리 뭐 연구자분들이나 뭐 HBM 아버지 이런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메모리 센츄릭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자 말씀드렸다시피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에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부품 단위로 받고 특히 메모리를 선택 부품으로 받는데 메모리라고 하는 거의 성능이 지금 AI 성능의 필수품이 됐다라는 측면을 봤었을 때는 메모리가 이러한 형태의 우상향 사이클에 뛰어나고 있는 회사들은 여전히 투자를 늦추지 않고 있고 거기에서 성능의 메모리라고 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정해진 스펙이다 라고 하는 걸 보게 된다면 고사양일수록의 메모리라고 하는 것의 니즈는 줄어들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게 멀티플이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전틱이 된다면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거라는 장밋빛의 전망 잠깐 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오해 노이즈가 뭐였냐면 엔비디아가 기술 원래 빨리 출시하려고 했는데 쇼티지가 심해서 못했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모리 니즈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네. 대표님 말씀 이렇게 쭉 듣다 보면 네. 우리가 이제 흔히 곡괭이 파는 네. 회사로서 엄청난 수혜를 입었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이제 하는데 그럼 원래는 사실 수주를 받으니까 굳이 갑 을로 나누면 을이잖아요. 을이죠. 네. 근데 갑이 된 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네. 표현을 했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변한 건 없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시 주가로 시장의 반응으로 좀 돌아가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AI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시장의 중심 기업들은 AI를 한다기보다는 AI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걸 네.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뭔가 재정적으로 돈을 쓸 그렇죠. 상황이 좀 여력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니까 좀 싼 걸 써볼게. 뭐 경쟁사들을 자꾸 언급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오면 우리로서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 시장은 그걸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게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하락인가 맞아요. 이런 네. 생각도 들어서요. 네. 예를 들면 뭐 CXMT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창신 메모리 이슈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쨌든 인프라 때까지는 네. 쇼티지가 100% 맞습니다. 그 네. 다음에 저도 그래서 그 마이크론과 삼성과 하이닉스, 삼성은 좀 여기 섞여 있으니까 네. 영업이익률의 80% 육박하는 것들은 솔직히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하긴 해요. 아, 그래요? 너무 비싸다. 근데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이닉스의 ADR 상장 같은 것들이 나쁘지 않은 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센티멘트 말씀드린 그걸로 미국의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메모리 너무 비싸.
어떻게 낮출 수 없을까? 이런 궁리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게다가 주가라도 뭐 낮추고 싶은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도매가로 넘어간 것도 있지만 이런 소위 금융적인 변경점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우상향한다고 생각하는 TSMC도 2019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계속 사이클릭했던 회사의 다름 아닙니다. 근데 그게 시장에서 이게 메모리 사이클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는 솔직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가 근데 기술적으로 업계에서 봤을 때는 출구 있는 게 다른 우회라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 우리가 LMM 회사가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 회사들이 뭐 지금 3강이 있고, 3강이 있는데, 3강에는 또 아래쪽에가 메타처럼 좀 떨어지는 AI 다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태인데, 떨어져 나갈 수 있겠죠.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이건 뭐죠? 내가 투자를 멈추면 당장에 죽어. 근데 내가 투자를 끝까지 가다 죽어. 그래도 여기 반도체는 다 팔려요. 예, 이거는 저희가 꼭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걸 뺀다고 그러면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테크 하시는 분들께서, 그러니까 소위 쓰셔가지고 AI로 무슨 개발하고 일하시는 분들께서 네네. 요새 들어보셨겠지만 원래 클로드가 되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또. 그래요? 예, 코덱스가 훨씬 좋아졌어요. 이게 너무 빠른데요. 근데 변화가. 그 정도로 소위 중국 기업까지 들어와가지고 한 10개 정도 되어지는 소위 LMM 기업들이 계속 순위 정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잘한다? 그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럼 데이터 많이 들어간다, 메모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형태가 분명히 있다. 예, 그런 점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하고 계신 얘네가 투자할 여력이 이제 없는 거 아닐까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젠슨 왕이 오픈 AI한테 GPT 사주듯이 우리가 에이전트를 살리면서 그걸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돈도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I의 확장 서비스도 마련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당장 투자를 놓치면, 그러니까 누가 혼자 남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될 것 같다. 근데 요즘 어떤 생각도 드냐면요. 오픈 AI라고 클로드하고 제미나이가 좀 다른 AI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은. 예. 그러니까 제미나이는 뭐 들어보셨겠지만 유튜브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것들 만드는 걸로 특화되는 것 같은데 이게 AI를 개발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건 잘 못해요. 지금. 좀 그래요. 그 이쪽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픈 AI 클로드 같은 경우는 그쪽에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뭔가 일을 바꿔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 강자들끼리 끝까지 가고 있는데 다양해지고 있어요. 이러저러.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경쟁이 네. 무지무지 치열한 건 지금 뭐 매일 하루가 네. 다르게 네. 느끼시고 계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 보시면은 네. 엔트로픽이나 오픈 AI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투자를 해버렸죠, 지금.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이 다 물려 있어요. 말하자면 이거 쉽게 보시면은 여기 가장 크게 물려 있는 게 물렸다는 게 죄송합니다. 연관이. 연관되어 있는 게. 네. 예를 들면 당연히 빅테크 회사들이 있죠. 네. 그다음에 누가 있죠? 엔비디아가 있죠. 그쵸.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바로 메모리 회사죠. 이 세 개 회사가 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금. 누가 탁 끊어지면 내려놔야 돼요. 네, 예를 들면은 그 중에 가장 심한 데는 어디겠습니까?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젠슨왕은 우리 와서 세일즈도 하긴 하지만 AI 시장 자체를 정말 주물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부터 해서 그런 확장성, 그다음에 각 연결되어 있는 기업끼리의 계속적인 매출, 그다음에 투자라고 하는 걸 이끌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게 그렇게까지 어떤 떨어질 가능성은 안 보이는 것 같다. 네.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든 AI 서비스를 위해서든 그래. 네. 요즘에 당연한 얘기지만 반도체를 둘러싸고 네. 긍정과 부정적인 얘기들이 뭐 반반? 혹은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으시죠? 조금 더 많으시죠? 많은 네.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시장 반응을 보면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렇게 느껴지는지 네. 몰라도 최근 이슈만 몇 개 더 짚어보면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좀 취소되거나 그렇죠. 지연되는 일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주가도 영향을 받는 일들이 좀 있는데 이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주민들이 전력, 그렇죠. 뭐 맞아요. 전기요금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환경 문제도 좀 거론되는 있습니다.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 센터가 안 지어지거나 지연이 되면 이거 줄줄이 다 좀 당연히 나쁜 거 아닌가, 악재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어서요. 그거는
변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 그건 그렇죠. 그런 거에 이제 보관을 잡아야겠지만 만약 그런 것들 소위 인허가, 에너지, 인프라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실제로 엔비디아도 안 팔릴 수 있겠죠. 네, 그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거꾸로 생각해봐요. 네. 지금 데이터 센터가 딱 지어졌다고 이게 완성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은 AI 데이터 센터 통상적으로 이게 보통 1기가와트 정도가 데이터 센터의 보통 기준이거든요. 그럼 1기가와트가 뭐냐면 원전 한 기 정도 에너지를 쓰는 곳입니다. 요거 하나 짓는데 60조 원 정도 들어가요. 60조 원. 근데 60조 원 들어가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요거를 60조 원 들어갈 때 1기가와트 되어지는 그 GPU 렉이라고 있죠. 뭐 렉. 엠블링크. 네. 요거를 다 사서 낄까? 아닙니다. 될 때까지 쓰겠죠. 그럼 뭘까요? 이미 지어지지 못하더라도 1기가와트를 채워주기 위한 여러 가지 계속 공급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라인에 장비가 덜 들어갔듯 그 렉 단위에 팔리는 거는 여전히 비슷할 것 같다. 예, 물론 새로운 것들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것이 건물을 못 짓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꼭 당장에 훅 떨어지는 것보다는 네. 데이터 센터를 채워야 되는 네. 예,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건물에 들어갈 데이터 센터에 GPU와 HBM은 여전히 필요한 것 같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변수로 생각은 좀 해줘야 되는 이슈다. 예. 지연되거나 네. 취소된 이슈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네. 어떤 데이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숫자 외우시기 좋게 2025년 말까지 지어지거나 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100기가와트입니다. 100. 예. 그중에 이제 미국이 절반이에요. 북미가 절반, 그다음에 아시아가 30, 나머지 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보고 있기로는 2030년까지 아주 미니멈,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딱 2배, 200. 그다음에 보고 있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한 278. 이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현재 데이터 센터보다는 거의 2배 더 넘게가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이런 상태가 여전히 있긴 하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인허가 문제는 대부분 약간 서구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실제로 너무 땅덩이가 넓은데 전선이 끊어져서 안 되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랑 다른 느낌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미국 같은데 실제 그런 것도 많은데 예를 들면 그래서 구글이 어디다 짓냐? 구글이 말레이시아에 10기가와트를 짓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아시겠지만 네트워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 꼭 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딘가에 지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하죠? AI 데이터 센터 유치하려고 그러죠. 예, 지어도 네트워크만 좋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뭐 캐나다 데이터 센터.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예. 그런 어떤 형태의 얘기를 할 것이다. 아. 그래서 그런 거의 건설은 어딘가엔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1기가와트 60조 원 듣는데 이게 막 아파트 건설도 넓은 게 아니라 일정 지역에 정말 고용량과 고집적과 고에너지를 쓰고 있는 어떤 건물이 하나 지어지는 거니까 면적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크게 차지하는 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상태를 보시게 된다면 그것이 물론 바틀렉은 그러니까 하락은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지어지고 있는데 넣고 있는 데이터 그 렉만 봐도 넘쳐날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건 어때요? 네. 창신 메모리 CXMT 뭐 상장 이슈가 최근에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워낙에 점유율이 뭐 아직 신경 쓸 상황은 아닌데 1년 전에 디램 점유율이 3%였다가 8%까지 올라왔더라. 7.6 정도 나왔어요. 7.6? 네, 맞아요. 너무 생각보다는 아직은 이제 뭐 절대적인 수치로는 작지만 네. 그 성장 속도라든지 이거는 생각보다 빠른데 좀 신경 써야 되나 이런 얘기도 시장에서는 하도 좀 부정적인 센트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3계산은 이미 쇼테이지라고 하는 게 아주 심하게 나고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 참다 못해서 쓰는 거에 가까운 것이 결론적으로는. 아,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다면 미니멈 3년 차이가 납니다. 예, 미니멈 3년 차이라는 건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보통 제품이 2세대 차이 나게 되면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웨이퍼 있을 때요. 웨이퍼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지금 반도체 D램의 10나노 6세대라고 하는 게 지금 신규 제품으로 막 양산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웨이퍼에 들어갈 D램 다이 개수가 1,500개 정도 나옵니다. 요만해요. 손톱만한 홀 정도 네,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2세대 전이죠. 그러면은 1,200개가 그 전 세대고 1,000개가 그 앞 세대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2세대만 지어도 웨이퍼 하나에 더 저용량의 다이가 60%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게다가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낮아요. 그 웨이퍼 한 장을 딱 만들어도 낼 수 있는 다이 개수가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성능도 안 좋고, 예, 단가도 별로 안 높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중국은 물론 우리가 견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각 회사나 우리나라에서도 더 많이 진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혹시 올라올 거면 싹을 밟아야 된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그 CXMT는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웨이퍼 하나가 있을 때 여기에 1,500개면 하나 턱 동작하는 걸 우리가 워킹 다이라고 이게 팔 수 있는 거죠. 그걸 했는 게 연구 개발이라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얘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려면 1,500개에서 1,200개는 살아야 수율이 75%야. 더 살아야 80%야. 근데 중국 장비나 중국 엔지니어들이 아직까지는 죄송하지만은 수율을 50% 이상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TSMC랑 하기가 어렵듯이 수율을 올린다고 하는 거는 똑똑한 천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수천 명, 수만 명의 숙련된 어떠한 성실한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평균 20년 이상의 일을 해야 여기 문제가 알아내보야 지표가 막 2만 개씩 막 1,000개씩 지표를 봐야 돼요. 네, 그래 왜냐면 보시면 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장비가 그 ASML 장비 보시면 장비 한 대의 부품 개수가 56,468개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한 대에 5,000원씩 하죠. 네. 근데 거기서 뭐가 딱 고장 났어. 고장 원인 분석하는데 5만 개 가지고 틀어야 될 수도 있고요. 우와. 예.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전혀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 공정 개발을 짧게 했지만 네. 뭐 하나 틀어진다고 하는 이슈가 그냥 계속 발생돼요. 그러면은 20년 전에 했던 엔지니어가 야, 그거 1999년도에 그 DRAM 적용했을 때 그거 해봐. 그러면 그거가 수많은 데이터 중에 걸러내서 길 하나 찾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가 근데 뭘 또 올렸어. 그럼 뭐가 또 줄어들어요. 트레이드오프가 또 일어나거든요. 이런 거가 20년 이상 일했던 엔지니어들의 노하우가 이렇게 쌓여 있어야 수율을 해결하는 거지. 어떤 대단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 해 이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공정은 장비 공정이 왜 제가 독점이라고 말씀드렸냐? 네. 노광 공정은 ASML은 그냥 독점이다. 네. 이거만 20몇 년 했다, 30몇 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이랬던 엔지니어가 20년, 30년 했다. 네. 그래야 뭔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예, 어.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에 똑똑한 분들도 있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네. 그 분들이 몇 명이 된다고 이런 게 아니라서 수율 올리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율과 기술력 아직은 좀 멀었다. 네. 견제는 한편으로는 해야 되지만 해야 됩니다. 아직은 격차가 굉장히 크고 네. 멀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분위기가요, 대표님. 저는 계속 이거 안 좋지 않아요? 그 얘기해 이런- 주셔야죠. 이런 네. 걱정도 있던데요.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그래요. 그럼요. 실제로 우리 투자자분들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실제 분위기나 네. 사실을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또 하나 걱정거리를 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한 네. 그 주가 반응 중에 하나가 IBM이었는데요. 주가가 20% 넘게 폭락한 날이 있었고 네. 그때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안 좋았고 그 변으로 얘기한 게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살 여력이 없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그렇죠. 쪽, 뭐 메모리나 이런 걸 먼저 지금 사야 되는 맞아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실적이 이래요라고 얘기한 부분.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애플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도 그렇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네. 메모리 비싸, 칩 비싸 이런 것들을 그런 기업들 쪽에서 계속 건드리면 우리한테는 이게 사실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이었는데 네. 지속될 수 있을까? 어딘가에서 압박이 계속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더라고요. 네.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그 결론적으로는 네. 거기도 동일하게 네. 하드웨어 살 돈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안 돼요라는 그러니까요. 거고 IBM이 이제 IT 컨설팅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어디 소프트웨어 팔아야 되고 아니면 엔지니어 들어가서 그걸 개선하는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어요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비슷한 게 어디냐면 팔란티어예요. 느낌도 비슷합니다, 둘이. 네. 이런 상태가 되기도 했고 그 결국에는 메모리 중요합니다. 반도체 비싸도 사야 됩니다라고 하는 볼멘 소리 중에 하나인 건데 얘기하셨다시피 이 메모리 기업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쇼티지가 나는 기업들이 근데 어쨌든 출구가 없는 건 맞아요. 이걸 사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생태계 자체를 구축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시장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 기업이 잘 되는 게 미국 기업도 잘 되는 거예요라고 하는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에이델 같은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금융 쪽,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금융 시장에서 뭔가 좀 다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메모리 3개사들이 LTE에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사이클 아니에요. 그 다음에 LMM 회사한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하는 이유도 우리 이렇게 투자해서 같이 잘 되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자 필을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근데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게 그냥 쇼티지라고 하는 그 방법에 다른 우회로는 없는 상태다. 그리고 관세를 올려봤자 어차피 B2B, B2C 미국 소비자들이 올라갈 뿐이다. 관세도 못 올립니다. 이런 것들의 상황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얘기했다시피 뭐 삼성전자 ADR 이런 얘기도 나온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시장, 게다가 우리는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금융시장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고전적인 너무 이렇게 철옹성 같은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열고 오픈하고 생태계를 책임지는 역할 같은 거에 변화되는 값으로 좀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SK가 좀 더 적극적이고 삼성전자 약간 좀 뒤에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건 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이제 반도체 투톱 위주로 그리고 네. 실제 글로벌 생태계 위주로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쨌든 증설 사이클에 와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얘기 안 해볼 수 없는 게 이제 소부장 그렇죠. 쪽인데, 소부장은 최근에 이제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굳건하거나 네. 아니면 심지어 주가 측면에서는 고점을 뚫으려고 그렇죠. 부근에 있는 기업들도 꽤 돼요. 네. 소부장 쪽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네. 항상 이 얘기 드리는 게 일단은 저처럼 그냥 네. 1등 기업을 내비두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소부장 회사 중에서 1등 기업은 없습니다. 오. 없다. 없다. 저는 그래서 외려 저는 미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사 이런 데를 그냥 놔두는 편입니다. ASML 뭐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들의 투자를 이면 그냥 마음이 편해요. 네, 그냥 투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팹 투자를 할 때 60조 원 정도가 전체 비용이면은 한 40조 원 정도가 장비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약 80%를 탑5가 가져가 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다면 뭐 물론 주가 대비 가치 뭐 EPS 따져보시겠지만 어쨌든 이익률과 유지보수 비용 자체의 매출 기준이나 영업이익 기준이 그 회사들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ASML이 제조사잖아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요. 네, 물론 반도체 이렇게 많이 벌었지만 우리가 지금 50%라는 게 좀 너무 높지 않은 것 같은데 70% 네, 70%니까. 네. 근데 장비라고 하는 네. 아주 복잡한 기계 장치를 50% 영업이익률이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 전공정 장비사들은 보통 15% 정도 잡죠. 소재사들은 보통 25, 30 정도 잡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국내 소부장 쪽은 주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모멘텀에 강한 것 같다. 그다음에 이게 너무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이미 다 알고 계셔가지고 지금 내년 2월달에 장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지금 발주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아마도 투자를 더 늘린다고 하니까 발주를 아까 얘기했는데 전체 라인에서 하나만 킬려다가 두 개를 킬 수도 있거든요. 그건 가능해요. 그러면 발주량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거는 따질 수 있겠다. 근데 그거가 끝나면 과연 얼마큼 될까라고 하는 것들 쉽지가 않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부품과 소재는 라인이 건설되고 팹이 돌아갈 때부터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소재는 2월 달에 아니라 한 웨이퍼가 생산돼야지 6월 달부터 생산이 된다고 치면 6월 달에 한 2달 전, 3달부터 POP가 납니다. 그다음 부품은 장비가 돌아갈 때부터 나거든요. 돌아간 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시기는 분명히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소부장 쪽 기업들, 일부 몇 개 기업들은 조금, 좀 약간의 독점성은 아니더라도 약간 니치 마켓에 위치가 좋은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국내 소부장들은 선택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동률이 같이 될 때 막 올라가는 기업들이 부품사, 소재사, 그다음에 부품을 세정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뭐 들어보셔도 뭐 코미코 이런 데들이 네네. 있죠. 그런 기업들은 막 올라갈 겁니다. 근데 장비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소모품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위 리커링이라고 할 수 있죠. 계속 바뀌어지는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을 수 있겠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장비주 같은 경우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장비주는 그냥 제일 좋은 거 한다.
장비 예, 중에. 예, 소재나 부품은 그나마 더 영업이익이 좀 높거든요. 이건 또 이제 가동이 계속 된다고 친다면 어쨌든 네. 플러스 되는 건 있겠다. 그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부장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봤고 네, 조금 지났지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렇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실적이었고 주가도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반대로 떨어졌어.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놀라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적을 가지고 주가가 이 정도로 반응한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 네. 여러 수급도 있고 뭐 여러 원인이 있어서 그냥 그래서인지 삼성전자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떨어진다? 이걸 가지고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되죠. 된다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고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아직도 약간은 좀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곧 또 하이닉스 실적도 발표가 그렇죠. 됩니다. 네. 시장에서는 컨센 한 65조 영업이익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 60조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도 맞아요. 네, 네.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들 있더라고요. 요 투톱의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 이런 것도 좀 말씀 주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저도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투자를 제대로 한 게 한 4, 5년 정도 됐는데 네. 이 정도의 흔들림 저도 처음 봤어요. 예,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네. 시장이 아직까지도 이 네. 투톱 같은 메모리 기업에 대한 가치를 되게 박하게 주고 있다. 예, 이게 그냥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도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두 기업의 영업이익 같은 것들은 변화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주가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이 수급의 자금 운용에 따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노이즈 뭐 등등 통해서 아니면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JP모건에서 얘기했던 뭐 윈터 이즈 커밍 아주 유명한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AI 시장 전까지는 대부 맞았어요. 수급 중심이었는데 근데 2024년 9월 달에 HBM 윈터 루밍이라고 나왔거든요. HBM 안 될 거라고. 네, 틀려요. 요즘에. 다 맞는 거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그래서 기업들이 네. 적어도 미국 시장이든 아니면 이런 헤지 펀드들을 통해서 메모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거의 이제 좀 많이 내려가 있지 않나 가격적으로 봤을 때 두 톱은 근데 그것이 얘기 드렸던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또 다른 뭐 7월 말에 있는 빅테크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돼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어떤 다른 형태의 뭐가 어떤 키워드들이 나와야만이 올라가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은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이런 내용들. 근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전체 시장에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좁게 보자면은 이제 개인 같은 분들은 소부장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메모리 뭐 불안한데 그냥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럼 거대 자본들이 어떻게 될까의 문제들은 일단 업황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거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격찬 나긴 하지만 문제 없다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요. 더 크게 보자면 금리도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좀 올라갈 것 같긴 얘기가 있죠. 그런 것들까지 있다면 그 악재들이 막 몰려 있었던 6월 그 시기 그다음에 7월 초까지의 이 시기가 굉장히 괴로웠지만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이제 몸담고 계셨던 네. 과거의 분으로서 또 반도체 전문가로서 이번에 나온 삼성전자 실적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놀라울 정도의 실적은 맞았던 거예요? 그럼요. 어. 네. 예상 그 어떤 얘기했냐면 삼성전자가 1분기 때는 직원들이 우리가 하루에 1조를 매출하는 것 같아라고 얘기했고 하루에 1조. 하루에 1조를 2분기 때는 우리가 하루에 1조를 벌어. 딱 맞죠. 아, 매출과 이익을 이익을 1분기 때는 1조 매출이었다면 하루에 예. 2분기 때는 1조를 벌어. 영업이익이 1조야. 와. 근데 이거는 뭐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년 말까지는 될 것 같다. 네. 근데 그냥 그 이후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를 우리 고민해야겠지만 네. 일단 이 실적은 당연한 상황이다. 그러면 대표님 네. 거의 이제 인터뷰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를 그래도 방향성을 좀 정해줄 네. 어떤 이벤트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이번 달 말로 많이 예정돼 있는 그렇죠. 빅테크나 네. 하이퍼스케일러 뭐 그 실적들이다. 뭘 좀 포인트로 봐야 돼요? 결국에는 투자 의향, 투자의 방향성 같은 것들이 일정하거나 계획대로 된다거나
예,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가 계속 되냐? 네, 네. 당연히 그렇죠. 캐펙스라고 보통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건 되냐. 그 다음에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오늘 실적 나왔던 ASML도 보통 가이던스도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 될 수 있겠다. 근데 지금 말하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엔비디아처럼 된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정말 잘 나갈 때 지금 계속적으로 계속성으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고점들이 한 40%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어떤 그 모멘텀들이 많이 필요해질 것 같기는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 기업들의 어떤 소위 캐펙스 투자의 여부, 저는 아직까지 채권과 부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자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봐야 될 게 우리 오픈 AI나 클로드의 상장의 규모 여부 정도. 예, 그때 보시게 된다면은 그 상장되면 대부분 그 두 회사들은 거의 2년 동안 투자할 비용 나오거든요. 그 2년 정도도 여전히 남아있긴 하겠다. 그래서 실적의 캐펙스 가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현상이었다 보니까 일본의 키옥시아도 다시금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받았고 내년에는 뭐 미국 ADR도 상장, 그렇죠. 네, 키옥시아도 한다 네. 이런 얘기 지금 있는 상황인데 전 이런 거 보면서 와 정말 트렌드긴 트렌드구나라는 생각 플러스 경쟁도 심해지고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또 쏠리다 보면 반대급부가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서 키옥시아에 관한 생각도 좀 듣고 싶어요. 키옥시아는 네. 기술적으로 잘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그 너무 부풀려져 있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왜 아시다시피 뭐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같이 연결돼 있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상장 여부까지 연결됐던 네. 기업 합병까지 IPO까지 연결됐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진 네. 금융의 가치가 너무 올라간 것뿐이지 기술적으로 많이 달립니다. 실제로. 근데 물론 뭐 HBF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건 다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쪽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네. 점유율 보시게 되면 낸드들을 주로 만들죠. 낸드를 만들지 디램 못 만듭니다. 거기는요. 낸드를 만드는데 점유율 삼성전자가 보통 30% 이상.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20% 초반, 그다음에 나머지 회사들 마이크론, 키옥시아 거기에는 양찌 좀 괜찮아요. 중국 양찌가 보통 15% 전후로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돼서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30, 20 나머지 보통 15 왔다 갔다 한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점유율과 기술력 측면에서는 탑 2. 가 잘 되고 있다. 특히 하이닉스는 대령 공장이라고 하는 인텔에 샀던 공장이 아주 특이하게 잘 되고 있어요. 기술적인 게 있어서 그래서 나쁘진 않다. 그렇습니다. ADR 하면 우리 이제 하이닉스인데 그렇죠. 하이닉스 ADR 상장되고 나서 뭐 플러스 27%, 마이너스 9% 굉장한 변동성인데 이게 사실 너무 이제 좋은 일로 우리가 많이 호재로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렇게 되고 우리 시장에 영향도 또 주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미국 시장 내에서 그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 같은 건 우리 시장에서 메모리가 너무 차지하는 작죠. 비중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 ADR 상장 그 이후의 변화 뭐 이런 것도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뭐 그냥 근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오랜 동안 그 변화해서 네. 두 기업 사이에 소위 두 상장 위치 사이에서의 갖고 있는 또 프리미엄 자체는 거의 조정이 되겠죠. 근데 또 조정되면 또 아비트리지가 일어날 것이고요. 뭐 등등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수급 측면에서는 늘어나는 건 있을 수 있겠다 네. 정도의 장점은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하기 어려운 거는 소위 외국 투자 ADR이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네, 네. 개인 외국인 기업이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요. 기관이 있다가 이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안정하게 수렴은 되긴 될 것 같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악재는 아니고 좋은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뭐, 대표님께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을 오늘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관련돼서는 사실 좀 이제 조심스러우시겠지만 네. 만약에 반도체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너무나 지금 속이 상하다. 앞이 안 보인다. 진짜 최근에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막 숨이 안 쉬어진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너무나 힘든 구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만약에 대표님이 그 업황만으로서 순수하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좀 기다려보라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괜찮다 앞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른 3프로팀이 나왔을 때 저도 네. 그냥 저는 제가 왜 그러면 지금 돈이 다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네, 레버리지 돌리지 않으면 근데 저는 투자, 가만히 있는 게 네. 낫고 저는 있으면 하나씩 사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 아직까지. 근데 얘기 들었다시피 본인의 투자 전략이 다르다. 포트폴리오나 본인이 하는 스타일도 다르시다. 네, 그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는 변한 건 없이 괜찮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첫 질문부터 해주셨던 얘기가 변한 건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거의 수미상관으로 마지막에도 이제 해주셔서 반도체 업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진짜 자세한 얘기 여러 가지로 많이 여쭤봤네요. 또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반도 박준영 대표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